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동아일텍인데, 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여기실 거예요.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무상증자 발표를 했죠. 무상증자 발표가 이제 100%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사주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무상을 또 다시 했다. 그러니까 주식수 자체를 전체 상장 주식수를 줄여놓고, 그리고 다시 전체 상장 주식수를 크게 늘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동아일텍 주식수가 이제 874만 주죠. 자사주 소각하고. 그런데 이게 다시 이제 1,600, 700만 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지, 자, 이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거죠. 네, 일단 그거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매년 적자를 한 3, 4년간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그 흑자 전환돼서 흑자로 올해 전환된 그런 실적 호전주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최근 장세에서 시세 낼 수 있습니다. 되게 이런 패턴이라면 되게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는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요 종목은 영상 막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동아엘텍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사주 소각해서 주식수를, 상장 주식수를 줄여놓고 다시 무상증자를 해서 큰 폭으로 상장 주식수를 늘려놨다. 이게 무슨 저희가 있느냐,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주식수를 줄이는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달라진 건 뭡니까?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 자체가 올라갔다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박재규의 3인의 지분율이 30%, 31% 수준이었는데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 전체 상장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결국 최대 주주 지분율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7.74%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지분 경영권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무상증자를 한 것은 사실 그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죠?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그 뭐 주식 증여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좀 증여를 해주는 그런 건의 상황이 금년도 1월 달에 발생이 됐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박재규 회장 동아일텍 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2세 승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18% 지분을 2세들에게 나눠줬다. 이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러한 그 증여는요, 2세 승계의 신호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속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런 무상증자권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소각 발표 그리고 무상증자 발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를 많이 흔들고 그런 연후에 주가를 또 크게 끌어당기면서 어떤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따진다면은 이러한 주가를 좀 어떤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무상증자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는 똑같아요. 그죠?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무상이 좋다는 건에 심리가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또 제자리로 오는 게 이 무상증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쉽네요.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자리로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사주 소각하고 또 무상증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상증자 효과는 위쪽으로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맞는 건데.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KNS 같은 경우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발표를 했을 때 위쪽으로 좀 올랐다가 둔화되었지만은 권리락 때는 그 이전 시세를 회복했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또 위로 끌어당기면서 큰 시세를 내기도 합니다. 이 무상증자 기업은 주가 변화가 아주 극심하다. 그리고 초창기 때 주가가 발표되고 나서 많이 내렸다고 한다면 이 권리락 때 시세를 한번 줄 개연성이 높고, 또 어떤 경우는 KNS처럼 더 큰 시세를 내기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가 됐는데 동아 엘텍이 이와 같이 급락을 맞았다 해서 지금 실망할 것은 아직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증여권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의 상황을 사측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주가를 좀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호재료를 터뜨릴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상적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가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아래쪽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무중 자체가 한 번쯤은 발표하고 나선 시세를 권리락이든 아니면 권리락 이후든 시세를 크게 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잘 이용하면 차익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문제지만 제가 나름대로 추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거고요. 재료 나오는 즉시. 그리고 이제 매매가 필요하다면 매매 사인도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동아 엘텍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와 같은 건을 신속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영상은 제가 매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동아 엘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이 바뀐 새로운 번호로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유료는 아니고요. 100%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케어를 한번 해볼 테니까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예,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예,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